아모레 퍼시픽 2026년 1분기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 및 손익분기점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2%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2% 증가했습니다. 재고회전율은 3.6회전으로 좀 낮은 편이고 BBR은 1.57 상태입니다. 분석 결과 매출원가 재고자산 변동범위 기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으로 변경해야 하는 견해를 밝힙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을 드립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사업계획입니다. 본사는 용산구 한강대로 100번지 한강로 2가로 나와 있네요. 홈페이지를 방문해 봤고요. 크게 사업 부분을 화장품 사업 부분과 헤어 앤 뷰티 사업 부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설화수, 헤라 이런 거 선전을 많이 해서 남자들도 좀 많이 알고 있는 거죠. 그 판매 경로가 있는데 국내 판매가 있고 해외 판매, 면세 이런 것들이 있는데 면세는 수출로 집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국내 내수가 43%, 그 다음에 그 면세 및 크로스 보더라고 되어 있는 게 12%, 해외 법인 및 수출은 45%로 그 매출이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생산 분류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 SCM이라는 게 Supply Chain Management라고 공급망 관리라고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생산 분류라고만 표현하는 것은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보면은 이렇게 공급망 관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정확한 니즈를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제품과 생산 공정의 효율성, 정확성을 모두 높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 공급망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결과는 재고 회전율로 보여주어야 할 것인데 재고 회전율이 제가 봐서는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주가는 11만 5,100원으로 1년 전보다 13.9%가 하락했습니다. PBR은 1.57로 26% 하락했습니다. 5% 이상 주주는 아모레퍼시픽 홀딩스가 38.04%, 서경배씨가 10.65%, 국민연금공단이 7.47%, 외국인들이 24.4%인데 많은 그 투자기관들이 몰려 있는 것이 보여서 생략을 했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매출은 6,906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5% 증가했습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568억 원으로서 3.1% 하락했습니다. 그 갭이 마이너스 4.3%이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봅니다. 수료폰율 1% 상승했고요. 운영경비 4,592억 원으로서 2.6% 증가했습니다. TOE 생산성은 1.16으로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영업이익은 746억 6,400만 원으로 2.2% 증가했고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18억 1,400만 원이 더 이익이 났는데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재고회전율 3.57, 3.6회전으로 전년보다 약 0.2회전 상승했습니다. 원가회계 손익은 참조해 주시고요. 재고자산 내역이 아쉽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분기에는 재고자산 내역을 공개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총 유동 재고 자산은 그 재무상태표에 나와 있는 금액이고 그 연간 사업 보고서 내역으로는 요게 다 그 2025년 말, 2024년 말은 일치하는 걸 확인을 했고요.
이 전체 재고자산의 금액이 69억 7,800만 원이 감소가 됐는데, 에, 이 회사는 전체 재고자산을 그 기준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석을 위해서 요것을 할 수 없이 했습니다. 이 WCAI 비성분의 요 증감액이 있다면은 역산으로 분기 WCAI 재고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어서 할 수 없이 전체 재고 자산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문제는 전체 재고 자산으로 하면은 경영 성과가 일반적인 게 아니고 그 이 원재료, 보조재료, 기타 그 증감액만큼 성과가 왜곡이 된다는 거죠. 이게 아직 표준화가 안 돼 있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비성분 내역입니다. 회사가 재고자산의 변동을 69억 7,800만 원으로 공시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재고자산 증감액 앞장에서 얘기한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과 일치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전체 재고자산을 따라줬습니다. 그리고 원재료 및 상품 매입액 두 가지 합쳐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1,586억 원으로 1%가 감소했습니다. 운영경비 2.6% 증가했고요. 운영경비 4,592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4,059억 원을 뺀 532억 5,800만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가공 비율 26%, 재료 비율이 74%, 1.1% 하락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원부 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 증감 비교는 전체로 해서 일치하죠. 1단계가 일치하면 PQ 총 제조 비용도 일치를 합니다.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도 재고자산 평가 손실액을 빼주면 일치를 합니다. 원가 회계하고의 영업이익 차이 18억 1,400만 원은 재고자산이 69억 7,800만 원 감소했는데 여기에 가공 비율을 곱하면 검증이 됩니다. 주요 운영 경비입니다. 인건비가 1,608억 원으로서 0.4%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4,748명으로 26명이 증가했습니다. 연간 평균 임금은 1억 3,550만 원으로 0.2%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노동 생산성 0.97로 3.4% 하락했는데 노동 분배율은 2.1%밖에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경영 성과가 안 좋으니까 월급도 잘 안 올려주는 것 같아요. 느낌에. 유통 수수료가 4.48% 증가했고 지급 수수료 6.7% 증가했고 광고 선전비 및 판매 촉진비가 10.2% 증가했습니다. 과거 잘 나가던 때보다도 지금 상황은 좀 성과들이 하강 국면에 있는 거 아니냐는 느낌을 받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재고회전율이 3.6회전으로 4. 거의 5% 상승했고 스루픈율은 1%가 상승했습니다. 동일 방향으로 상승하면은 투명회계 가정을 일단 세웁니다. 총자산 회전율이 매우 낮습니다. 0.12로 요걸 곱하기 4 하면은 연간인데 0.5가 못 넘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자산 규모보다 지금 활성화가 안 돼 있다는 얘기죠. 영업 활동이. 영업구매평가지표로 매출채권 수금속도 2.2회전 전년과 동일하고 매입채무도 전년과 동일하는데 매입채무 지급속도가 더 빠릅니다. 이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는 원료 공급자가 시장 우위에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ROI 자본 회수율 1.5%로 거의 뭐 변동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 경영평가 지표가 다 상승했기 때문에 투명하게 가정을 하고
요것을 입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1, 2차 추론에도 하락으로 추론이 됐죠. 그리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돼야 됩니다.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증거를 대라고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하락이 안 됐고 그 다음에 판매 가격이 인상이 안 됐다면은 어, 재고 회전율만큼은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로 입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수량상으로도 재고 회전율이 상승이 됐더라고.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했느냐 7% 상승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산출 기준을 여기 표현을 했습니다. 각 사업 부분의 주요 제품별로 사용되는 원재료 품목을 한 개 이상씩 선정하여 매입 가격 기준으로 1년간 이동평균법을 정하여 계산한 단가임. 이래가지고 요 발효 주정이라는 것은 합성 주정이 수익성 악화로 생산이 중단되어 발효 에탄올 K95 에탄올로 변경했다고 해서 요거는 없어져 가지고 통계할 때 요거는 여기서는 뺐습니다. 제품 가격 추이 지금 보면은 거의 이 3년간 변동이 없는데 려 자윤 윤모 샴푸만 6.3% 작년에 좀 인상을 한 게 있습니다. 올해는 가격이 동결됐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것을 투명하게 입증을 어떻게 할 거냐? 원부재료 가격 등이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 상승이 돼야 되는데 원재료 가격은 상승했고 판매 가격은 동결이 됐습니다. 그 상대적으로는 판매 가격은 하락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이게 입증 실패죠. 그러면은 회사가 제시하는 그 원재료 샘플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 경영 성과를 상징할 수 있는 만한 샘플이 아니다. 왜냐? 화장품이라는 게 그 원료 가격보다도 이 용기, 그 포장 이게 좀 럭셔리해야 그것도 잘 팔리고 그러는 거니까 그 가격이 꽤 비쌀 텐데 그 가격도 공시를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재료 가격만 가지고는 입증이 안 되고 화장품은 그 포장 용기 가격도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금 흐름 재무지표입니다. 1번 EAT 세후현금 순이익 1169억 원의 현금을 벌었습니다. 순이익으로. 두 번째 EMS 영업활동 현금 흐름 2034억 원의 현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FEM 최종 1793억 원의 현금을 벌었습니다. 이것은 영업 부문만이 아니고 그 전체 그 다른 영업의 부분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당기 순이익보다 약간 좀 현금 순이익이 높은 거로 그렇게 산출이 되네요. 자유현금 흐름입니다. 채권자한테 2억 6,300만 원을 줬대는데 재무상태표에서는 이자 부채가 없습니다. 근데 뭘 이자 처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채권자가 가져간 것은 2억 6,300만 원 가져갔습니다. 주주 자유현금 흐름 928억 6천만 원은 이익배당으로 간주가 됩니다. 확인을 일일이 안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딱 항상 맞기 때문에 두 가지가 합친 게 회사 자유현금 흐름입니다. 931억 원. 이 프리캐시 플로우를 일본에서 잉여 현금이라고 번역을 했었기 때문에 그거를 따랐는데 잉여라는 게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쓸 때가 많아 가지고 잉여라는 게 잉여 농산물 그게 부정적일까요?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으로 쓸 때는 잉여 인간이라고 할 때는 긍정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잉여라는 것은 번역이 좀 바람직하지 않아서 그냥 풀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자유현금으로 제가 이름을 고쳐 부르기로 했습니다. 931억 원이
회사가 돈을 벌어 가지고 자기 그 권한 내에 집행한 돈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유롭게 집행한 돈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게 931억 원이 되겠습니다. 납입자본 성장률 6.7배로서 변동이 없고, 이익잉여금률 567.3%로 약간 오를 정도로 해서 크게 그 영업활동의 어떤 그 드라마틱한 그런 사업활동의 결과는 없고 꾸준히 안정세는 보이고 있는데, 하락된 안정세라고 보여집니다. 판매 실적을 기준으로 전년보다 101.2%가 매출이 증가했는데, 그 수루는 매출 재료비와 운영 경비 두 가지만 가지고 충분히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운영 경비로서 1 더하기 300% 산시, 1분기 거니까 4분기니까 4배 해야 되는데, 산식은 1 더하기 300%로 해서 스루픈율 77.3%로 나누면은 2조 7,626억 원을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매출 재료비도 1 더하기 300% 해서 매출 재료비율로 나누면은 동일하게 매출액을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잠깐 사후 예측, 사전 예측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봤고요. 충분 조건 논리로 원가 회계 문제점을 여기다가 좀 다시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재고가 증가한다면 그러면 된 원가 회계 매출이익은 증가한다. 왜냐하면 매출원가 산출 로직 때문이다. 그 로직이 뭐냐 그러면은 재고가 증가하면은 큰 금액을 빼게 되죠. 그러니까 매출원가가 내려가게 돼 있으니까 매출액에서 내려간 매출원가를 빼면은 매출이익이 증가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냥 제가 통칭해서 영업이익 했는데, 운영경비가 뭐 증가할 수도 있고 또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표현하면은 매출이익이 재고가 증가하면은 내려간다. 근데 비성분에서는 이 표현 방법이 기초재고에서 기말재고를 빼가지고 기초재고가 기말재고가 증가했을 때는 마이너스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비성분의 재고가 증가했을 때는 마이너스로 표현이 되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요것도 반대 역도 성립이 되죠. 재고가 감소할 때는 매출 이익도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도 사후 예측을 사전이든 사후든 제가 전년도 1분기를 분석을 했다면 분명히 1 더하기 300% 해가지고 2조 7,290억을 하겠다라고 예측을 했을 거예요. 근데 실제 2025년 말 매출액은 2조 6,537억 원으로 2.9% 갭이 있습니다. 그 5% 범위라면은 뭐 그렇게 틀린 것도 아니지 않냐. 이 정도면은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음, 그냥 어림잡아서 뭐 나름대로 잘 예측을 했다. 그러나 그 2.9%만큼은 좀 적게 예측한 건 맞게 되는 거죠. 손익분기점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10.3월에 손익분기점이 올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전년도에는 손익분기점이 10.3월에 또 나타나는 거로 또 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 아모레퍼시픽은 제조업인데 보통 9월 말쯤에서 떨어지면 좋은데, 어쨌든 4, 4분기부터 판매하는 게 이익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여기에 제가 고정적으로 써놓은 말을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손익분기점 매출 달성할 때까지는 절대 덤핑 판매를 하지 말아야 한다. 넘어서면 그때는 매출 재료비만 건지는 수준으로 판매를 하라. 중국이 덤핑한다고 비난 공격만 할 것이 아니다.
중가의 경쟁에서 이길 길을 찾아라. 어느 업종이든 손익분기점 BEP 도달 시점은 10.3월로 전년과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조업이 손익분기점이 일반적으로 3분기 말이다. 손익분기점이 지나면 할인 판매도 가능할 것이다. 하나의 과제가 생긴다. 손익분기점을 앞으로 당길 수 있는 묘수가 있을까? 요게 10월이면은 다른 일반 제조업들은 9월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유통업은 상반기 정도 지나면은 손익분기점이 나와야 마진율이 작으니까.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의 과제는 이 손익분기점을 앞으로 당겨라라고 제가 경영자라면 지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액션 플랜을 세우는데 예측이 조금 작았기 때문에 소소하게 1 더하기 295%로 해서 2조 7,280억 하는 거로 액션 플랜을 세워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납품 단가라고 한다면은 이게 무슨 어떤 판매 단위당 270만 원으로 하기로 했다. 그러면은 남는 돈이 23만 5,984원이 남는다. 그러면은 더 욕심을 내서 더 판매를 한다. 그 재고 회전율을 올려라. 크게 올리진 않아요. 6.3%도 매출 노력을 한다. 그러면은 이 매출 단가가 293만 6,600원으로 인상 효과가 있어서 운영 경비가 다소 증가하더라도 영업이익은 35만 6천 원으로 한 12만 원 바짝 조금만 더 노력해도 이렇게 이익이 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손익분기점 지나서도 덤핑을 하면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더 매출을 더 해가지고 할인 판매 행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매출을 2조 9천억까지 올린다면은 영업이익은 한 1,100억 정도가 확 뛸 거다. 제 얘기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원가 회계 기준 뭐 한번 좀 복잡하죠. 재고가 감소했을 때하고 증가했을 때 매출 원가를 각각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재고가 감소했을 때는 총 제조 비용 8,196억 원보다 증가한 8,314억 원이 돼버리고, 재고가 5% 감소할 때는 총 제조 비용보다 낮은 8,077억 원이 됩니다. 이게 이제 원가 회계의 가 잘못됐다고 제가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영업이익을 목표로 했을 때 재고가 감소하면은 좀 274만 6천원으로 좀 비싸게 팔아야 되고, 재고가 감소할 때는 272만 2천원으로 한 2만 원 더 싸게 해도 같은 목표액은 낼 수 있습니다. 뭐 큰 차이는 아니라고 하지만은 재고 증감에 따라서 이렇게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영업이 그걸 식별하고 또 뭐 복잡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 면세점 쪽에 입점하는 거로 해가지고 어, 뭐 롯데 면세점이라든지 신라 면세점으로 들어갈 때 얼마에 납품하기로 하는 거냐? 그러면은 영업사원이 이렇게 부풀릴 겁니다. 재료비 61만 원, 가공비 21만 5천 원. 그래서 총 제조비용이 12만 5천 원인데 판매관리비가 무려 165만 원이나 들어간다. 화장품이라는 게 판매 수수료, 그 다음에 뭐 이런 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은 이 판매관리비 이런 거 다 자기네들이 쓰는 비용 다 부담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마진을 29만 5천 원, 그래서 277만 원으로 납품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 면세점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면세점 쪽 담당자가 아닌데요, 한 7만 원 깎아야 되겠는데요. 스루프 관점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270만 원에도 뭐 그 정도 남아도 되는 거 아니겠소? 이렇게 해서 270만 원에 납품하면은 24만 4,700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스루프 매출 향상, 매출을 더 한 것처럼
다시 100만 원 단위로 환원하면 2조 9,366억 원을 판매 실현을 한다면은 영업이익은 3,249억 원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스루펫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270만 원에 팔았을 때 스루펫은 23만 5,900원이 남는데, 원가 회계는 재고가 감소해도 스루펫보다 8,800원 더 남고, 재고 증가하면 더 남습니다. 자, 이것이 왜 그럴까? 그러면 스루펫이 잘못된 거냐? 그게 아닐 것입니다. 생산을 중단하고 추가 판매는 재고 있는 데에서만 한다면은 원가 회계의 논리대로 스루펫은 더 판매되는 대로 이익이 증가하죠. 그런데 그 원가 회계는 똑같은 매출액을 이뤄도 생산은 안 하고 재고만 줄었다고 한다면은 기대처럼 이익이 안 나온다는 얘기를 제가 입증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루펫보다 31,300원이 적게 이익이 납니다. 그러니까 항상 재고가 증가해야 되는 전제 조건은 잘못된 세계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세계 경제가 안 좋아가지고 매출이 2조 7천억에 더 이상 안 올라간다고 했을 게 예상이 된다면은 이 생산을 5% 줄였을 때는 거꾸로 영업이익이 28만 5,700원이 나오는데, 생산을 증가했을 때는 팍 줄어든다. 요거를 얘기하려는 거고요. 그리고 연초부터는 절대 덤핑하지 말아라. 덤핑한 만큼 바로 그 덤핑액이 손해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왼쪽은 좀 이제까지 우리가 익숙해진 길이지만은, 약간 좀, 이게 사실은 또 쉬운 길이고, 그, 저 건너편에 산을 넘을 수 있는 고지를 지나서 넘을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있다는 거죠. 이게 비유적으로 약간 시적으로 제가 좀 써봤습니다. 저는 스루펫 웨이로 가는 길을 선택한 지 한 20여 년이 됐는데, 현실 세계에서 제 그 개인 사업 결산만 하고 있는 거고, 어, 뭐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이 원가 회계 세력이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 회계로서 이렇게 그저 접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만은 아직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원래 이런 것들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나발이 싸움이기는 합니다. 템플릿 자료들인데요. 필요하시면은 어, 화면을 정지해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의 절작, 재정원가의 불편한 진실, 재정원가 회계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새 용어 찾자, ESG에 비유해서 어, 글로벌 금융 세력인 로스차일드 여사가 주창해 주기를 기대하는 그런 에, 내용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아이.